지금 세계 경제의 관심은 모두 중국 경제 위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위기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자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로 신흥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과 신흥시장 간 디커플링이 상당히 진행돼 한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1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신흥시장 성장의 압도적인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이 같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MSCI 중국 지수가 크게 조정됐을 때도 신흥국 지수는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요.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중국 외 신흥국 시장 성장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 멈춰서 신흥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논의할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카이사르 마스리는 이제는 신흥시장이 중국과 이혼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가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흥시장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진행돼서 중국발 위기가 신흥시장의 생각보다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중화권 증시가 급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신흥시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과 인도 주식시장은 중국발 위기의 예외 지역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 디커플링이 많이 진행돼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투자처로 한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중동과 인도도 대안으로 언급한 겁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15.8%였지만 2012년에서 2019년에는 0.7%, 2020년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6%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목이죠.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4.9%, 3.5%, 11.3%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